오늘은 컬마다 어떤 스타일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속눈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할 수 없는 컬도 있어요. 어떤 속눈썹 각도에는 이 컬이 훨씬 잘 어울린다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속눈썹에는 어떤 모양이 있을까요? 손님이 오시면 손님 속눈썹을 체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는 손님 속눈썹이에요. 손님 눈인데 제가 보는 각도는 같은 각도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똑같은 각도에서 밑에서 보셔도 안 되고 위에서 내려다 보셔도 안 돼요. 손님이랑 같은 각도에서 서서 보셔야 되는데 정면에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정면에서 보시는 건 아니고 정면에서 본다 그러면 눈을 감고 나서 감은 상태에서 속눈썹을 보시는 거고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보시는 것처럼 옆에서 보는 거예요. 같은 정면에서 보는 같은 높이에서 그렇지만 이제 옆면에서 손님 속눈썹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속눈썹을 끝부분을 보는 것보다 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 부분을 보시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저희가 이 컬을 가지고 나서 글루를 묻히는데 이 컬을 전체적으로 다 글루를 묻히는 게 아니에요. 접착되는 부분만 글루를 묻히기 때문에 글루가 묻는 부분은 지금 동그라미를 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체크하는 거고요. 자, 서양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90%예요. 90%가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고 속눈썹 각도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벌써 뷰러를 집은 것처럼 그렇지만 많이 길진 않아요. 튼튼하고 컬이 올라가 있으면서 이 각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각도분들 중에 속눈썹이 좀 내려갔다 라고 생각하면은 내려간 분들은 이 정도예요. 거의 평평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속눈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은 살짝 올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끝은 살짝 올라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끝을 보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제 끝이 올라가 있다고 이분은 속눈썹이 올라가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평평해요. 여기는 평평하고 이 부분은 컬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고 제가 하나 더 이렇게 평평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속눈썹이 동양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보면은 이렇게 처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뿌리 부분이 각도가 올라가 있고 이 부분은 직진, 여기는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컬을 해도 달라집니다. 손님이 어떤 사진을 보고 친구의 속눈썹 연장한 걸 보고 오셔서 나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해도 그분 속눈썹 각도와 지금 오신 손님 속눈썹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말씀을 짧게 노티스를 주셔야 되세요. 이제 짧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야지 오해 여지가 없으니까. 자, 동양인 분 같은 경우는 이렇죠. 이런 속눈썹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속눈썹이 좀 올라갔다 라고 하면 이런 각도도 좀 있습니다. 한 50%, 50%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눈이 더 많이 처진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제 손님 중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J컬을 해볼게요. J컬을 연장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평평한 데는 J컬이 들어갑니다. 쭉 직진으로 가다가 끝만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평평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J컬, 끝만 살짝 올라간 J컬을 할 때는 글루가 묻는 면적이 많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평평하니까. 그래서 J컬은 꺾이는 부분까지 글루를 묻힐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요. 여기는 글루가 묻는 거예요. 여기에는 글루가 묻으니까 유지력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유지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속눈썹이 처져 있는 분, 이렇게 이분한테 제이컬이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이컬이 들어가서 끝만 살짝 올라갔어요. 이렇게 어떨까요? 이렇게 시야를 가리는 분이 제이컬을 하면은 본인 속눈썹은 얇아서 일상생활할 때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연장하는 가무는 실제 속눈썹보다 더 두껍기 때문에 시야를 가릴 정도로 똑같이 타고 내려오게 되면 시야를 가립니다. 그래서 눈앞에 이게 항상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답답해 보여요. 눈이 정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속눈썹이 이렇게 많이 처진 분들은 제이컬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권하지 않고 이런 분이 지금 위에 좀 거의 안 처진 속눈썹만큼 되는 속눈썹 연장을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컬을 해야 되냐, 한 단계를 높여야 돼요. 단계를 높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J시컬이나 B컬을 하는 거죠. 약간 처진 분이에요. 너무 많이 처진 분은 B컬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잘 옆에서 실제 속눈썹을 봐주셔야 돼요. 이런 분이 이제 J시컬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조금 더 빨리 꺾이는 거예요. 속눈썹이 조금 더 빨리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 J컬보다 꺾이는 각도가 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끝만 살짝 꺾이기 시작하는데 여기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시야를 좀 덜 가리게 돼요. 덜 가리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이런 디자인을 하는 분 같은 경우는 평소 속눈썹 연장을 하면은 정말 자연스럽고 화장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숱만 조금 많아 보이고 싶어요. 이렇게 숱만 많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속눈썹이 처졌고 숱이 많아 보이고만 싶다 라는 분은 이런 J시컬이나 B컬을 하시면 됩니다. J컬은 안 하는 게 좋아요. J컬은 시야를 가려서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눈썹이 많이 처졌지만 평소 뷰러를 조금 찝어요. 길이는 짧아도 되지만 뷰러를 바짝 집어서 뷰러가 좀 올라간 느낌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그 다음 컬이 뭐죠? C컬이에요. 이렇게 C컬로 연장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 B컬보다는 컬이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컬감이 있어서 이제 조금 더 화려한 거 원하시면 C컬을 하셔도 되고, 그러면 동떨어진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떨어져 보이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속눈썹이 좀 많이 처지신 분인데 컬을 정말 강한 걸 원한다 라고 해서 D컬을 했어요. D컬. 이렇게 D컬을 할 경우에는 붓는 면적이 상당히 짧아져요. D컬이나 D 플러스가 연장을 했을 때 유지력이 가장 짧긴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컬이 꺾여 버리기 때문에 D컬이잖아요. 컬이 이렇게 빨리 꺾인다는 거예요. D 모양으로. 그러면 여기부터 꺾여 버리니까 글루를 묻힐 수 있는 게 평평한 이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D컬을 하게 되면 뭐예요? 진짜 속눈썹이랑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연장을 하고 나서는 뷰러를 찝을 수가 없어요. 아시죠? 뷰러를 찝으면 이 컬도 꺾여 버리기 때문에 너무 동떨어져 보인다고 펌을 할 수도 없어요. 펌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컬은 좀 강한 걸 원해요. 컬이 좀 짧지만 컬이 강한 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의 속눈썹이 많이 처져 있다 라고 할 경우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L컬이에요. L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L 모양인 거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일자로 내려가요. 속눈썹이 처져 있잖아요. 일자로 쭉쭉 뻗어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다가 컬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컬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걸 따라서 내려갔지만 시야를 가리진 않아요. 그런데 컬은 이렇게 쫙 올라갔어요. 그리고 글루를 묻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범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지력도 올라가고 만족도도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컬이 강하니까, 이렇게 원했으니까. 그래서 속눈썹을 이렇게 디자인을 직접 보시고 손님이 어떤 디자인의 속눈썹 연장을 원하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소 화장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신다 라고 하면 이렇게 D컬보다는 L컬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단 여러분이 꼭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는 손님분한테 D컬과 L컬 추천을 드릴 수 있어요. D컬과 L컬이 둘 다 있는데 D컬 같은 경우는 붓는 면적이 적어져요. 붓는 면적이 적어지고 그리고 빨리 뒤틀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컬감은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컬이 동그랗게 말려져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L컬을 해도 똑같이 컬감이 강하게 살아 있어요. 하지만 D컬보다는 꺾이는 부분이 조금 더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유지력은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어떤 걸 더 많이 하나요? 라고 하면 저는 L컬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덜 뒤틀리고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주관적이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고 나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시고 다음에 불편하시면 컬을 이렇게 이번에 L컬 하셨다가 다음번에 D컬이나 이렇게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내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괜찮겠죠. 그러면 손님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서양 분들이죠. 동양인들 아까 말씀드린 조금 처져 있는 속눈썹보다 컬이 올라가 있는 속눈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컬이 동그랗게 말려 있어요. 끝부분이 더 많이 말려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보다 컬이 조금 더 많이 말려 있는 경우, 이렇게 꼬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인들 중에 이런 컬을 가진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쌍꺼풀 수술 하신 분들은 속눈썹이 그 피부를 절개해서 피부를 절개하게 되니까 여기에 달려있는 속눈썹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속눈썹이 기존에 아까 전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속눈썹이 올라가 있게 돼요. 속눈썹 연장을 하고 나서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기 전부터 오셨던 고객님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오셔서 다시 속눈썹 연장을 하실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컬이 속눈썹이 내려와 있던 게 속눈썹 연장을 하고 나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손님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하셨을 때보다 속눈썹이 더 각도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컬을 하시게 되면 더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저는 뷰러를 많이 찍기 때문에 괜찮아요. 더 표시가 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오케이,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한 단계 컬을 낮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C컬을 하셨다 그러면 B컬, JC컬로 낮추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컬이 올라가 있는 분 같은 경우에 J컬 들어갈 수 있어요. 똑같이 들어가서 컬이 올라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컬은 들어가고 이렇게 살짝 말려있는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C컬이 들어갑니다. C컬이 들어가게 되면 가장 접착력이 좋고 보기에도 좋아요. 왜냐하면 본인 속눈썹이랑 각도가 잘 맞거든요. 컬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들은 이제 C컬을 할 경우에 연장하기도 굉장히 편해요. 연장 실수를 하시는 분도 편하고 유지력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 참고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D컬이 연장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컬에 D컬이 연장 들어갈 수 있어요. 외국 분들은 그 쌍꺼풀이 되게 짙잖아요. 쌍꺼풀이 짙고 눈이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이해해 주세요. 눈 같나요? 이렇게 눈이 움푹 들어가 있어요. 튀어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눈이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움푹 들어가 있는 분들은 컬이 강한 걸 해도 강한 거라면 잘 어울려요. 여기에 이제 D컬이 들어간다고 하면 꺾이겠죠. 빨리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착 부분이 떨어져요. 접착하는 글루를 묻히는 부분이 떨어지니까 이제 C컬보다는 조금 더 빨리 떨어지거나 뒤틀릴 수 있어요. 뒤틀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뒤틀리고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는 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D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L컬도 괜찮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L컬도 하는 분들이 많아요. L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다가 컬이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컬이 꺾이니까 굉장히 강한 컬이 나옵니다. 뷰러를 평소 때 많이 찝는 분들은 D컬보다는 덜 뒤틀리고 유지력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옆에서 봤을 때 컬이 조금 강하게 꺾이는 감이 있어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고, 간혹 가다가 어떤 손님은 L컬을 하시고 본인이 옆에서 속눈썹을 보기는 힘들지만 주변 분들이 L컬한 걸 보고 조금 너무 컬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다음번에 오셔서 컬을 D컬인가 이걸로 바꿨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항상 말씀을 손님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고요. 컬 종류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D 플러스나 D나 CC컬, 또 D컬보다는 컬이 조금 더 약하지만 C컬보다는 강해서 D컬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CC컬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조그만한 거에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손님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컬을 조금씩 사서 보유하고 있으시면은 좀 더 고객분이 다양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속눈썹이 처져 있는 분,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처지지 않고 또는 이렇게 컬이 올라가 있는 분 같은 눈 모양, 속눈썹 각도에 따라서 어떤 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별표 5개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제대로 수업을 만들 때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속눈썹 연장 이제 갓 배우신 분들, 그리고 이제 살롱을 하시는 분들, 혹은 한국에서 속눈썹 연장을 하다가 외국으로 나오게 돼서 이제 서양 분들 속눈썹을 어떻게 디자인해 줘야 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서양 분들이 많이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C컬부터 참 많이 해요. C컬은 기본으로 C컬, 한국 분들은 이제 J컬도 많이 하죠. JC컬이 컬감이 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한국 분들이 JC컬, B컬 많이 하는 것만큼 C컬을 제일 많이 합니다. JC컬, B컬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속눈썹 연장을 처음 시작하셨고 속눈썹이 많이 올라가 있는 분들, 외국 분들만 하시고요. 대부분은 다 C컬 합니다. C컬 하고 클래식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다음은 D컬, 저는 D컬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손님 같은 경우는 D컬 볼륨셋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속눈썹을 좀 쉬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하이브리드셋 D컬로 좀 하시고요. 신기한 게 저도 그랬는데 속눈썹을 계속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JC컬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2년 뭐 이렇게 계속 뭐 6년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분이 B컬로 시작했는데 지금 L컬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실제예요. 누구냐면 저희 언니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했었어요. 그때는 JC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L컬을 해요. 다른 컬을 못해요. L컬을 해야지 정말 마음에 들고 13mm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화려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익숙해진다고 해야겠죠. 속눈썹 연장 하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짧은 컬이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제가 하는 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